어, 우리 그 완자 요거 지금 마지막 단원 못했잖아. 그래서 그거 인터넷 강의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계속 푹 쉬고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이제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남은 거 마저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하고 우리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일단은 160쪽부터 진행을 할 거야. 그 완자 160쪽에 뭐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할 텐데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여기 지금 물질에는 크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 그랬지. 고체, 액체, 기체. 그죠? 물질의 상태. 줄어들어라. 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잖아. 그죠? 자, 고체는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어. 그 일정한 형태를 갖고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입자들,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라고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체는 매우 강해. 매우 강해. 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입자들이 조금 열받았다 싶으면은 액체로 변화가 되는 거지.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융해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 융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가 되는데 고체보다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화가 돼. 왜? 입자들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운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입자가 인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야. 인력이 존재를 해.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거리는 비교적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고체는 매우 가깝고 액체일 때는 입자 사이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그러다 기체가 되면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은 사방팔방 매우 불규칙적으로 활발하게 막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멀지. 그러니까 모양이 일정한 거는 고체. 그리고 액체나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라고 우리 그때 배웠었어. 왜냐면 모양이 불규칙적이니까. 근데 부피가 일정한 것 그랬을 때 고체랑 액체가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부피가 일정한 이유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 근데 기체는 부피가 일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압축되는 정도 옆에 보면은 압축되는 정도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그 압축되는 정도가 고체나 액체는 거의 압축이 안 돼. 하지만 기체는 압축이 잘 되지. 우리가 압력을 했더니 압축이 됐어. 부피가 줄었어.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한 보일의 법칙. 오케이? 자, 이거 기억났어야 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 변화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게 뭐였어?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승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이런 식으로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상태 변화 지금 얘기한 융해, 기화, 고에서 기로 가는 승화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 뭘 해줬어? 가열을 해줬어. 가열을 했을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들이잖아.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액화, 액체에서 고체 가는 걸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걸 승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자, 얘네들은 냉각했을 때 일어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열받았어. 열받으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가열할 때의 상태 변화들은 활발해져, 입자 운동이. 근데 냉각하면 어떻게 돼? 추워지잖아. 입자 운동이 둔해져. 자, 가열할 때의 아이들은 활발해지니까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냉각할 때는 어떻게 돼?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입자 사이 거리에 의해서 변화되는 값이 누구야? 바로 부피지, 부피. 그러니까 가열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은 부피 변화가 크고 증가하게 되고 냉각하는 상태 변화 그러니까 응고, 액화, 기고, 승화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부피가 감소를 한다라는 거야. 일반적인 물질일 때 얘기야. 물은 예외라는 거 기억하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162쪽에 보시게 되면 얘는 일로 가. 자, 여기 지금 상태 변화, 물질 변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상태가 변화가 될 때 말이자 성질이나 질량은 변하지 않아. 성질이나 질량, 질량 요거 왜 안 변하는지 요거 중요.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입자는 변화가 없어. 뭐가 변하는 거야? 입자 사이에 거리가 변하는 거지.
거리. 그래서 여기 부피가 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부피 변화가 일어나요. 왜? 배열이 달라지면서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되어 있는데 입자 자체는 안 변해. 입자가 안 변한다는 얘기야. 입자 안 변해. 입자 안 변해. 입자 안 변해. 그러니까 개수도 안 변해. 종류도 안 변해. 크기도 안 변해. 그러니까 성질이나 질량도 안 변해. 하지만 운동이 활발해지고 또는 둔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열이 바뀌고 배열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가 달라지고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냐? 간단해.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 증가하는 거지. 거리가 멀어지니까. 반대로 응고, 액화, 기고승화 같은 경우에는 기체, 액체, 고체 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자, 기체, 액체, 고체 쪽으로 부피가 감소한단 말이야. 입자사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물질일 때 얘기고 별표 또 한 번. 물. 이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아이야. 예외적인 아이. 자,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작아. 예, 요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지. 그러면은 물이 얼음이 되면은 오히려 부피가 증가를 해. 일반적인 물질들은 어떻다 그랬어?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은 예외야. 액체가 고체가 되면 오히려 부피가 커져.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이 옆에 나와 있어.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이 물이 특징이 분자 구조가 입자 구조가 이렇게 구분 형태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연결하면 이렇게 육각 형태가 나오게 돼. 빈 공간이 생기잖아. 빈 공간만큼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물 구조의 특징이야, 특징. 그래서 물은 그래.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운 유리병을 얼리잖아. 그러면 유리병이 막 깨져서 나오는 거. 또는 페트병에다가 물 가득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체가 됐을 때, 얼음이 됐을 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 자, 이 실험 잘 봐. 지금 둘 다 156, 156이래. 액체 양초야.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되는 거지. 질량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부피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아래로 움푹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 이게 일반적인 물질이야. 자, 근데 예시에 액체 양초가 아니라 물이 나왔다고 치자. 물을 얼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얼음이 되면. 오케이? 액체 양초는 아래로 볼록 들어가. 왜? 부피가 작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물이 고체가 될 때는 오히려 볼록 올라온다라는 거. 이거 두 개 비교해 주셔야 돼. 자, 드라이 아이스 뭐였니? 승화성 물질이었지? 자, 이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야. 이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고체가 곧장 뭐로 바뀌겠어? 기체로 바뀌겠지. 그런데 봉다리 안에다가 이렇게 드라이아이스 집어넣고 오래 놔두면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데 봉다리는 부풀어 올라.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 부피가 커지지만은 어떻게 되고 있어? 얘의 질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질량은 변화가 없는데 뭐가 달라진다? 부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들을 한번 싹 다 풀어보시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168쪽을 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보시는 분들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168쪽을 피는 게요. 알겠죠? 자, 다 풀었니? 안 풀었으면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문제 꼭 풀고 채점할 수 있도록 해. 알겠죠? 오케이. 다 푼 사람들은 일단 164쪽부터 164쪽에 이제 객관식만 답을 불러줄게. 왜냐면 혹시 답지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객관식만 답을 불러주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1번에 3, 2번에 4, 3번에 2, 4번에 4, 5번에 3, 6번에 1.
7번의 3, 8번의 2, 9번의 2, 10번의 2, 11번의 AC2, 12번의 4, 13번의 3, 14번의 4, 15번의 4, 16번의 1, 17번의 4, 18번의 4.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자, 여기서 몇 번 문제를 좀 볼 거냐? 15번 문제를 한번 좀 잠깐 보자. 자, 15번.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초 질량을 측정하고 부피를 관찰한 후 액체 양초로 냉각시켜 고체로 만. 이게 액체 양초고 이거 고체 양초잖아. 그럼 질량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변함없다 그랬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 질량을 일정한데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 움푹 들어가는 거 보이지? 부피는 감소하는 거지. 액체가 고체가 돼서 부피가 감소함을 보여주는 거다. 자, 18번에는 아세톤은 뜨거운 물 보면 아세톤 우리 왜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 있잖아.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세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얘가 액체였던 애가 기체가 되지. 그러면서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어. 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죠. 됐니 여기까지? 자, 16번. 16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16번 같은 경우에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물어봤어. 자, 다른 하나. 부피 변화가 다른 하나. 그럼 이게 부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 얘기잖아. 설탕을 가열하면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지. 얼음이 녹아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지. 초콜릿 녹아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 알코올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지. 아이오딘 양이 줄어요. 이거 뭐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지. 승화성 물질이잖아, 아이오딘은. 근데 이게 뭘까요? 물어보는데 지금 2, 3, 4, 5는 전부 다 뭐야? 일반적인 물질들의 고체가 액체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고체가 기체로와 같이 이건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야. 근데 얘는 이거 똑같이 고체가 액체던데 얘네랑 똑같은데 얘는 얼음이야.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는 부피가 오히려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16번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일단 모르는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해. 카톡으로 질문을 하고 그다음 주관식 문제도 잘 모르겠는 거 있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을 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봐야 될 거는 168쪽이야. 얘는 끌게. 자, 168쪽에 보게 되면 내용이 뭐야?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야. 자,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야. 자, 보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합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고체가 액체가 되려고 그래.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되겠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물질 입장에서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을 흡수를 하게 돼. 융해되는 건데 열을 흡수하네? 그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 융해열 흡수가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역시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역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잖아.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역시 또 뭐 해줘야 돼? 열 흡수. 그때 기화열 흡수.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지? 자, 승화열 흡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지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경우는 뭐야? 자,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가 둔해지려면 갖고 있던 열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될 땐 액화되는 거죠. 액화열을 방출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응고열 방출. 기체가 고체가 될 때는 승화열 방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해됐어? 자, 그러면 보면은 융액, 기화, 고기, 승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가열해 주는 거였지. 반대로 액화, 응고, 기고, 승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냉각하는 거였지. 자, 그러니까 냉각시킬 때는 이 물질에서 열이 방출된다라는 거야. 방출되는 상태 변화가 열 방출이 일어나게 되고, 가열하는 개념에서는 입자 입장에서는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하는 열과 방출하는 열의 이름은 그 상태 변화의 이름 가지고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라. 여기 그래프가. 자, 여기 지금 얼음인데 물이 됐지. 물인데 수증기가 됐지.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야. 얼음이 물이 될 때, 즉 얼음이 물이 된다는 얘기는 고체가 액체가 된다는 얘기지. 고체가 액체 되는 걸 융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해줬더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 자, 처음에 얼음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얘가 녹기 시작하면은 일정한 온도를 갖게 되네. 그 고체가 녹는 동안에 일정한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물은 녹는 점이 몇 도다? 0도죠, 0도. 그죠? 자, 그래서 0도에서 얼음이 녹아. 얼음이 녹는 점. 그러니까. 자, 0도에서 얼음이 녹아.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되는 경우야. 그러면 이 녹고 있을 때는 뭐야? 온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온도 변화가 없어.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그때를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또 이거 이제 다 녹았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시 열받으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오케이? 온도가 상승하다가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네.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지.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이때를 우린 기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기화될 때, 역시 액체가 기체가 되는 동안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여기야. 액체가 끓는 동안 일정한 온도, 요거 끓는 점 별표. 자, 녹는 점은 뭐예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고, 끓는 점은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물은 녹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100도야. 그지? 그 다음,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가, 다, 마. 이 가, 다, 마. 상태 변화 있다, 없다? 여긴 상태 변화 없어. 가는 고체 상태, 다는 액체 상태, 마는 기체 상태야. 이때 상태 변화가 없을 때는 가해주는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써요. 근데 여기 별표 한번 온도가 일정한 구간 봐봐. 나, 라. 자, 나와 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야. 가해주는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즉 고체가 액체로 변화되는데 열이 가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지 못하고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일정한 온도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돼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녹는 점, 끓는 점의 특징에서 나와 있는데,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일정하다. 똑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같아요. 자, 그리고 물질 양이 많으면이라고 하면, 야, 물이 끓어. 100도에서 끓어. 근데 내가 물을 한 컵 끓일 때랑 물 주전자 한 양동이를 끓일 때랑 어떻게 써? 둘 다 끓일 때 온도는 100도라는 거야. 단, 한 양동이 끓일 때는 더 늦게 끓는 거고, 물 한 컵 끓일 때는 좀 더 빨리 끓는다는 얘기지, 끓고 있을 때의 온도는 같아. 알겠죠?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이 일정 또는 녹는 점도 일정이야. 자, 요거 별표 한번. 녹는 점, 끓는 점 물질의 상태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라 그랬잖아.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녹는 점 밑에 있을 땐 고체 상태야. 녹는 점 위에 있으면 액체 상태인 거지. 끓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 밑에 있을 때는 액체 상태, 끓는 점 위에 있을 때는 기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에 대한 문제가 우리 175쪽에 9번 문제 한번 풀고 갈게, 일단. 175쪽에 9번 문제. 자, 봐봐. 175쪽에 9번 문제 봤니? 봐라. 175쪽에 9번 문제를 한번 보시고 요걸 한번 잘 좀 보셔야 돼. 자, 아까 얘기했듯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라 그랬고,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라 그랬어. 그렇다면 녹는 점 밑에 있으면은 무슨 상태? 고체 상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은 액체 상태, 끓는 점 위에 있으면 기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상온에서 무슨 상태냐 그러면은 이 상온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주는 거야. 25도가 어디 있는지 보는 거야. 녹는 점, 끓는 점 사이에 25도가 있네. 그럼 A는 무슨 상태겠어? 녹는 점, 끓는 점 사이니까 액체 상태. 역시 10과 75 사이에 25가 있잖아. 25도가 어디 있는지, 즉 문제에서 주어지는 온도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찾는 거야. 자, 여기는 끓는 점 위에 있죠. 그죠? 마이너스 25보다 25가 크잖아. 그래서 이건 기체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요 사이에 있네? 액체 상태. 얘는
350보다 밑에 있네, 25가. 녹는 점 밑에 있으면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고체, 액체, 기체, 액체 이렇게 되는 거야. 액. ABD는 액체. C는 기체, E는 고체. 이해됐죠? 요거 중요한 문제니까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꼭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온도가 어디 있는지만 잘 좀 찾아주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조그매졌네, 그지? 자, 냉각 곡선과 상태 변화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냉각 곡선이야, 냉각 곡선. 자, 이 그래프 잘 봐. 이 냉각 곡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물을 냉각해서 얼음이 되는 경우잖아, 그지? 자, 물을 냉각해서 얼음이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될 때를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냐면 기체가 액체가 될 때를 가지고서는 주로 잘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어느 경우에서 그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경우들이 막 있거든. 그런데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경우, 그때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물이 언다?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는 점. 자, 액체가 고체가 될 때를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역시 얼 때 뭐가 일어나느냐?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없이 온도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있어. 그때가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될 때야. 알겠지? 요 그래프를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아휴, 왜 안 움직이냐? 자, 요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고체 물질 가열 냉각 곡선이라고 돼 있지? 자, 여기 탁 잘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는 가열한 거야. 여기부터 냉각한 거지. 그리고 고체 물질을 가열했다 그랬으니까 가는 고체야. 나는 뭐겠어? 일정한 구간,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있겠지. 그래서 고체, 액체 같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단은 어떻게 되겠어? 단은. 자, 단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액체가 됐겠지? 그리고 액체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부터는 어떻게 돼? 냉각하는 거야. 여기도 액체야. 여기는 뭐겠어? 액체가 고체로 변하고 있고 여기는 고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온도가 되는 거야?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니까 녹는 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무슨 온도가 되는 거야? 액체가 고체가 될 때니까 어는 점이 되는 거야. 근데 녹는 점과 어는 점 서로 어떻다? 같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아요. 알겠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됐죠? 됐니? 응.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또 서로 똑같아. 그러니까 물이 얼 때 0도야. 얼음이 녹을 때도 0도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열을 흡수해야 돼. 그럼 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오는 거야. 자, 주변에 있는 열을 뺏겼어. 자, 주변에 열이 뺏겼어. 그러면은 자, 내 옆에 누가 있는데 걔한테서 내가 물 뺏었어. 열을 뺏었어. 그럼 걔는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이해돼요? 자, 요거 꼭 별표야.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라는 거야. 왜? 열 뺏겼으니까. 열 뺏겼으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잖아.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뺏는 거야. 열을 뺏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한 거면 당연한 얘기지.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 열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지. 아이스박스 우리 시원하게 할 때 어떻게 해? 얼음 채워두잖아. 얼음이 녹으면서 음식의 열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차갑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기화라는 건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될 때지, 그지? 분수대 옆에 가면 시원해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더운 여름날 마당에다 물 뿌려요. 그리고 베란다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물 한번 뿌려봐, 여름 더울 때. 그러면 물이 마르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뷰테인 가스, 이 뷰탄 가스 같은 경우인데 통 안에 있을 때는 액체였다가 나오면 기체가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우리 뷰탄 가스 한창 쓰고 나면 이렇게 차갑잖아. 그게 열을 뺏겨서 그런 거야. 수영장이나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다가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에 나왔어. 더운 여름날인데도 불구하고 막 오돌오돌 떨 때 있잖아. 그지? 그게 왜 그래?
몸만 붙어있던 물들이 마르면서 내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 즉 액체가 기체되면서 열을 뺏어가서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기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주위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거지.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 그래서 어디에다가 가죽 물통에다가 물을 보관해. 그러면 가죽 물통의 그 물통 바깥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조금씩 새어나오거든. 막 콸콸 새어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스며나와. 그러면은 거기서 물이 증발되어 날아가. 그렇게 되면서 물통 안의 온도를 낮춰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승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우리 베스킨라빈스 31 거기 가서 뭐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몇 분 가세요? 드라이 아이스 어떻게 넣어 주실까요? 뭐 이런 거 드라이 아이스 넣어 주지. 집에 와서 보면 어떻게 돼? 아직 차갑다라는 거. 왜? 고체가 기체되면서 열을 뺏어가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 그죠? 알겠니? 우리가 더울 때 땀 흘리는 이유도 액체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액체가 마르게끔 하는 거야. 땀을 마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되면서 내 체온을 뺏어가는 거야. 근데 땀샘이 발달하지 않는 애들은 누가 있어? 개 같은 경우, 강아지. 자, 개 같은 경우에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혀를 헥헥헥 내밀고 있지. 이게 입속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체온을 조절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됐지? 옆에 문제 풀어보고. 그 문제 풀 때는 꼭 푸시 잠깐 누르고, 잠깐 멈춘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거 듣고, 이런 식으로 해줘. 알겠지? 지금 나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멈추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멈추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A, B, C 문제 다 풀어놨어야 돼. 자, 나 마지막 D. 자, D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의 예인데, 야, 열 에너지 방출한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변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또는 기체가 고체로. 그 열 에너지를 방출해. 자, 내가 이제 기체였어. 열을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액체가 되려고 그래. 열을 요만큼만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 어떻게 돼? 밖으로 내놔주는 거지. 얘네들을 밖으로 내놔주면 주변은 어떻게 돼? 열을 받았으니까 주변은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글루. 얼음집인데 차가운 얼음으로 어떻게 집 만들어서 따뜻해지냐라고 하는데, 이 이글루 안에다 물을 뿌리면요 물이 얼어. 물이 얼면서 응고되면서 열을 방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응고열 방출. 요거 추운 겨울철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 냉해를 막는다 그랬는데, 겨울이 되면은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냥 오렌지 나무 같은 경우 물을 뿌려 놔버려. 그럼 물이 얼어. 물이 얼면서 오렌지 나무의 냉해,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야. 과일 창고 같은 데 다 보일러 킬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다 물든 큰 그릇을 이렇게 군데군데 놔주잖아. 물이 얼면서 응고열 방출로 인해서 과일이 어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대요. 이 소나기 내리기 전에 후덥지근하거나 또는 더운 여름철 시원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면 후덥지근한 거. 그러니까 시원한 에어컨 켜져 있는 곳에서 갑자기 밖에 딱 나오면 갑자기 후덥지근한 거. 그죠? 그게 왜 그래? 그 시원한 곳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잖아.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시원한 내 피부에 딱 닿았어. 그러면서 액화되는 거야. 그럼 기체가 액체되면서 뭐해? 열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후덥지근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야. 에어컨, 냉장고, 증기, 난방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이제 여름 다가오면 에어컨 킬 텐데, 에어컨의 원리가 이 상태 변화야.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어. 우리가 흔히 그 딱딱딱딱 누르는 그게 실내기야. 그 다음에 실외기는 왜 바깥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더운 바람 나오는 거. 그게 실외기야. 실외에 있는 기계. 자, 그래서 액체 냉매가 있는데 이 냉매가 기화되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그 액체 기체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가는 거야. 기체가 돼서 가다가 실외기로 가가지고선 어떻게 돼? 다시 액화되는 거지.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액화되면서 가지고 있던 열이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집 안에서는 기화가 일어나고 집 밖에서는 액화가 일어나서, 기화가 일어나면 기화열을 흡수해가지고 실외기로 가서 액화열 방출로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안의 온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증기 난방기, 증기 보일러인데 이게 저 보일러 가열하는 거야. 그래서 물을 가열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돼서 가다가 그 라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집 안에서 이 기체가 된 온내를 액체로 다시 바꿔주는 거지. 여기 난방기에서.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 방출. 그것 때문에 방안이 따뜻하게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게 냉장고야. 에어컨과 비슷비슷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매 액체가 와서 냉장고 안에서 기체로 바뀌어. 냉장고 안에 증발기라고 있는데 그게 기체로 바뀌어.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 그럼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모터 이렇게 윙 하는 그 모터 타고서 압축된 다음에 응축기라고 해가지고 냉장고 뒤편에 보면은 요즘 냉장고는 이게 막 가려놨지만 냉장고 뒤편에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서 막 검은 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 거기가 응축기인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 뒤편에 손대보면 따뜻한 걸 느낄 수가 있어. 안에서 열을 뺏어서 밖에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 에어컨이랑 비슷하죠, 그죠? 오케이. 자, 밑에 문제도 또 해보자. 그리고 채점을 꼭 좀 해주세요. 됐니? 잠깐 멈췄다가 그렇게 하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바로 173쪽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 173쪽에 에탄올 가열할 때 온도 변화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에탄올을 가열하게 되는데 이 에탄올은 뭐야? 알코올이잖아, 그지? 우리가 그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불이 잘 붙어.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가열하면 안 돼. 그래서 물중탕이라는 걸 해. 이 물중탕은 뭐냐? 에탄올 들어있는 시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있잖아. 거기에 넣어서 물을 가열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열된 물이 다시 에탄올로 가게끔 해주는 게 물중탕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끓임 쪽이라는 걸 집어넣어. 이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끓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어. 끓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가열하는 그런 실험에서는 끓임 쪽 많이 집어넣게 될 거야. 그 에탄올을 기화하게 A에서 에탄올이 시험관 A에서 에탄올이 기화되고 B에서 다시 냉각하는 거. 요거 지금 여기가 지금 기체가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여기 차가운 물 있는 데다 시험관 있는 데다 왔기 때문에 다시 냉각돼서 액체가 돼서 모일 거란 말이지. 자, 그래프 보면은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가 78도 되면 일정해진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액체 상태였겠지. 이거는 액체가 기체로 끓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즉 끓는 점이지.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다라는 그런 걸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도. 여기 뒤에 핵심 문제 쭉 한번 풀어보시고, 오케이?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 답지 없는 사람 위해서 다 불러줄 테니까 잠깐 멈추고 문제 풀고 채점 먼저 하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물어봐줘. 됐니? 자, 문제 풀기 시작. 자, 이제 다 풀었으면은 잠깐 멈추고 다 풀었어? 다 풀었으면 이제 답 불러준다. 알겠지? 자,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자, 6번에 몇 도야? 68.2도죠. 일정한 구간 얘기하는 거야. 7번에 3번, 8번에 위 그래프에서 상태 변화 일어난 구간이라고 했는데 BC 구간이지. BC 구간은 뭐 하는 거야? 지금 고체 가열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BC 구간은 가. EF 구간이죠 또. EF 구간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거. 9번에 5, 10번에 3,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2, 14번에 4, 15번에 3, 16번에 3, 4, 17번에 4.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 다채점을 해주시고 모르는 거 카톡으로 질문 꼭 해줘. 알겠죠?